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99호 제3면 기사입니다. 이호수 경기도 의원, 발달장애인들의 정서치유를 위한 재활승마 체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호수 의원, 국민의힘, 수원구, 241 수원시 광교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재활승마 체험에 나섰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내 승마교육센터에서 진행한 재활승마 체험에는 15명의 발달장애인과 활동보조인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호수 의원과 축산진흥센터 안용기 소장 등이 함께했다. 재활승마는 승마의 운동 효과를 통한 물리적 치유,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치유 등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효과가 입증됐으나 접근성과 경제성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호수 의원의 제안으로 재활승마 체험이 이루어지게 됐다. 재활승마 체험에 앞서 안전교육 등이 이루어졌으며 실제 승마 체험 외에도 말 손질하기, 먹이 주기 등의 교감 활동과 지문풍선 엽서 만들기, 말 목각 인형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이호수 의원은 재활승마는 장애인들의 자세교정, 유연성, 균형감각 등의 신체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말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에도 도움이 된다며 장애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활동 개선을 위해 재활승마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 3월 에코팜랜드 준공에 맞춰 재활승마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니 도내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재활승마를 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는 그간 승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건전한 취미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에는 도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1,600명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센터는 이번 재활승마 체험을 통해 발굴된 보완사항 등을 개선하고 앞으로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승마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할 예정이다. 최효숙 의원, AI 로봇 기반 발달장애인 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 주제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9월 7일 AI 로봇 기반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 지원과 관계 공무원 및 로봇 개발업체 등과 현안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2020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에서 AI 로봇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을 정책으로 제안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도 관내 발달장애 아동 가정의 한 대식 설치 및 교육 국내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케어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사회적 기업 및 대기업 유도 AI 로봇을 활용한 가정에서의 일상 인지 치료 솔루션 소아 발달장애 치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증진 발달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활용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AI 로봇 기반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서비스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 AI 로봇 개발 시 발달장애 아동의 정확한 특성 파악, 특수한 언어 표현에 대한 음성인식 확률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원은 평소 발달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부모의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생각해 왔다면서 하루빨리 정책이 추진되어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제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9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고립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의한 일련의 사건은 전조 증상이 있어 충분히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라며 운을 뗐다. 이어 최 의원은 이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 상당 부분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 평생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등 전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 이용률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사를 인용하며 이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 등으로 인해 제때 이루어져야 할 치료가 계속 방치되어 그 피해를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최근 ICT 기술을 접목하여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 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즉 경기도의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하여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으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